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아두면 쓸모있는 입시의 알쓸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이후의 첫 번째 시간으로 수능 성적표를 보는 방법과 정시 분석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정시를 분석하려면 작년 입시 결과가 나온 학교를 분석해야 되는데 스카이나 서성한, 중앙대까지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정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성적표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성적표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표 예시 보시면 먼저 표준 점수가 있고요. 100분위 등급이 있습니다. 먼저 등급을 말씀드리면 한국사와 영어 영역은 절대 등급입니다. 영어를 예로 말씀드리면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70점 이상은 3등급을 주고 있는 그 등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사와 영어 영역을 제외하고는 국어와 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4%까지가 1등급, 그 다음 11%까지가 2등급, 그리고 22%까지가 3등급입니다. 그 뒤로 4등급, 5등급 진행되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 100분위는 등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93%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4%까지가 1등급으로 말씀드렸죠. 96% 이상이 1등급, 그 다음 89% 이상이 2등급입니다. 즉 여기는 이 학생은 93점이기 때문에 2등급인 거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95%가 나왔습니다. 역시 96% 이하이기 때문에 2등급인 겁니다. 생활과 윤리는 75%가 나왔습니다. 100분위가 77% 이상이어야 3등급입니다. 이 친구는 4등급이 됐고요. 사회문화의 경우에는 96%와 89% 사이에 있기 때문에 2등급입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95% 역시 2등급입니다. 아주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나쁜 성적도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표준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 점수라는 거는 평균에서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살펴보는 점수입니다. 여기서 표준 점수를 구하는 공식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국어와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균이 100으로 보는 겁니다. 평균을 100으로 잡고 평균보다 위면 100점 이상이고 평균보다 아래라면 100점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일수록 이 표준 점수는 높아집니다. 2019학년도 국어의 경우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죠. 그때 100점 맞은 학생들이 표준 점수가 150점이 나왔습니다. 아주 높은 점수였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쉬웠다면 138점에서 140점까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학생이 보면 137점으로 나와 있는데 2등급입니다. 역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은 조금 다르게 취급됩니다. 표준 점수와 100분위가 나와 있지만 각 대학마다 탐구 영역에 대한 변환 점수를 사용합니다. 어떤 과목은 쉽고 어떤 과목은 어려웠다면 불공평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변환해서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변환 점수를 만들어서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적표에서 드러나고 있는 표준 점수는 탐구 영역의 경우 평균이면 50점이고요. 그 이상이면 50점 이상, 그 이하면 50점 이하로 나타나게 됩니다. 학교마다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100분위를 활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보실 때 표준 점수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모두 활용하셔야 됩니다. 일단 성적표를 볼 수 있어야 학교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2020학년도 성적 통지표 예시를 가지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정시 요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정시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먼저 전형 요약 보시겠습니다. 전형 유형별 전형 요소 반영비로 되어 있는데 가구는 서울 캠퍼스, 나구는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먼저 가구입니다. 수능 위주로 인문, 사회, 자연 계열은 전형 요소를 수능 100%로 뽑고 실기 위주는 예술, 작곡과 성악과 기하과는 수능을 20%, 실기가 80%, 미술학부는 수능이 35%, 실기를 65%를 주고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나구는 인문, 사회, 자연, 체육 계열은 수능 100%로 뽑고 실기가 있는 예술 분야는 수능 40%, 실기를 60%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 보시겠습니다. 가구는 서울 캠퍼스고 나구는 글로벌 캠퍼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군과 나군이 나눠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 보시겠습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인문, 사회, 자연은 첫 번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영역별 성적에서 인문은 국어를, 사회는 수학 나형을, 자연은 수학 가형을 1번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 합산 점수가 똑같더라도 인문은 국어를 잘 본 학생을, 사회는 수학 나형이 좋은 학생을, 자연은 수학 가형이 좋은 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예술 같은 경우에는 실기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을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가장 먼저 뽑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반영 방법 보시겠습니다. 공통사항 먼저 보시면 인문 사회 계열은 국어, 수학, 나, 영어, 사회, 탐구 두 과목 한국사로 되어 있고요. 자연은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학, 탐구 두 과목 한국사 되어 있고, 예술 체육 계열은 국어, 영어, 탐구 한 과목 응시자만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는 인문사회 계열은 수학 가를 보시면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자연 계열은 수학 나를 보시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 모집 단위 지원자가 제2외국어 한문에 응시한 경우 본교의 탐구 영역 100분이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여 수험생에게 유리한 경우 제2외국어 한문 성적을 사회 탐구 영역의 한 과목 성적으로 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사회 탐구 영역의 표준 점수나 100분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변환 점수로 바꿔줍니다. 어떤 과목은 쉽고 어떤 과목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을 잘 본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변환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2외국어나 한문을 잘 본 학생이 있다면 그 점수를 사탐 과목 한 과목 내지는 과탐 과목 한 과목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한국사 성적은 본교가 산출하는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및 한국사 등급별 환산 점수표입니다. 영어는 1등급이 200점, 2등급이 192점, 3등급 178점을 주고 있고, 한국사의 경우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모두 점수가 같고 4등급부터 5점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까지는 점수 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환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계열별 해당 단과대학 및 모집 단위에 따른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별 반영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의 경우에는 국어가 35%, 수학 나가 25%, 영어가 15%, 한국사가 5%, 사회가 20%. 사회의 경우에는 국어가 25%, 수학 나형이 35%, 영어가 15%, 한국사가 5%, 사회가 20%. 자연의 경우에는 국어가 20%, 수학 가형이 35%, 영어가 15%, 한국사가 5%, 과학탐구 영역이 25%. 예술 체육 계열은 국어가 50%, 영어가 20%, 탐구 영역이 30%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이 다 유사하게 절대 평가로 바뀐 영어와 한국사는 점수를 적게 주고 있고 상대 평가인 국어와 나형에 점수를 더 주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경희대의 경우에는 사회 계열 학과에서 수학 나형에 가장 많은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국어이거나 영어에 많은 점수를 줘야 되는데 영어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수학 나형에 상당한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경희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에서는 Y 점수를 활용합니다. 수능 성적 총점을 말하는 Y 점수를 사용합니다.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 반영 점수 산출 방식도 나옵니다. 전형 총점은 800점입니다. 자, 산출 내신 이렇게 됩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인문계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점수가 128점, 나형이 136점, 영어가 192점, 변환 점수겠죠? 한국사가 195점, 그 다음에 탐구 영역 1이 65.45, 과목 2가 63.03, 제2외국어가 65.05라고 한다면 경희대의 경우에는 제2외국어나 한문을 탐구 영역 과목에서 하나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친구는 이 63.03을 65.05 이 과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점수 반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은 국어가 35%니까 128점 곱하기 0.35, 수학은 25%니까 0.25, 영어는 15%니까 0.15, 한국사는 5%니까 0.05, 탐구 영역은 20%니까 0.2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곱하기 8 해서 총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학생은 573.800이라는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점 800점에 두고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전년도 입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과군, 나군이 있었습니다. 수능 100%고요. 그 다음에 실기 포함입니다. 자, 경희대 사자 모양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캠퍼스 가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문학과 보시면 모집 인원이 6명이고 지원 인원이 37명이었습니다. 경쟁률은 역점이, 그 다음에 충원 합격은 예비번호 2번까지 합격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서 최종 등록자 상위 80% 평균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보통 상위 80% 평균 성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국문과 보시면 국어가 98.3, 수학이 87.8, 탐구가 88.9,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 평균이 91.6, 영어가 1.3이라고 나왔습니다. 영어는 등급이니까 1.3등급이 나왔다는 겁니다. 1.3등급이란 얘기고, 국어 수학 탐구 그다음에 평균은 100분위 점수입니다. 국어가 98.3이라면 96% 이상이기 때문에 1등급이란 얘기고요. 수학의 경우는 89점까지가 2등급입니다. 89점 이하이기 때문에 3등급이란 얘기고, 탐구 영역은 89 이상이어야 됩니다. 89 이상이 2등급입니다. 88.9이기 때문에 역시 3등급입니다.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국어가 1등급, 수학이 3등급, 탐구가 3등급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극초반대. 인문의 경우에는 국어 점수가 높으면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국어가 가장 큰 배점을 가지고 있고 동점자 기준에서도 국어를 먼저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어가 98.3 나온 거, 사학과도 국어가 99.0 나오고 철학과도 98.3이 나온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했습니다. 근데 수학과 탐구는 대부분 2등급이거나 3등급을 맡고 있는 거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배점이 인문 계열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어 점수를 잘 보시면 다른 과목을 2등급이나 3등급 맞는다 할지라도 지원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인 무역학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가 93.1%로 2등급, 수학이 96.9%로 1등급, 탐구가 93.1%로 2등급, 평균이 94.4%로 2등급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2등급 극초반이죠. 96%까지가 1등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2.2 내지는 2.3 정도의 성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등급은 1.4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있는 경제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이 97.7%로 나와 있습니다. 인문대학의 경우에는 국어를 잘 본 학생이 총 35%로 가장 많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국어를 잘 본 학생들이 붙고 있고요. 사회과학의 경우는 수학 나형에 가장 큰 배점 35%를 주고 있기 때문에 수학 나형을 잘 본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낙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어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가 95.3, 수학이 86.8, 탐구가 87.7, 평균이 89.9, 2등급이죠. 그 다음에 영어가 1.9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국어 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인 국제학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가 89.3, 수학이 97.5, 탐구가 89.4, 평균이 92.1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사회과학대학이다 보니까 수학 97.5%, 즉 1등급으로 수학 나형을 잘 본 학생이 뽑혔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2020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과 작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경희대의 경우에는 인문과학대학은 국어가, 사회과학대학은 수학 나형이, 자연과학대학은 수학 가형이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국어를 특히 잘 본 학생들은 인문과학에, 수학 나형을 잘 보신 학생은 사회과학대학에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입시의 알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